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설정 끝에 결렬됐습니다. 급기야 미국에서는 젤렌스키 교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회담 결렬의 후폭풍 그리고 이게 우리 동북아 정세에 어떤 타장을 미칠지 이런 부분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살다 이런 장면 처음 보셨죠? 예. 이게요. 트럼프든 젤렌스키든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좀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파국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두 사람 다 그렇진 않은데 하다 보니 이게 점점점 충돌이 격화돼 가지고 그냥 뻥 터져버린 겁니까?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예.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생각이 다르죠. 다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누가 이기든 누가 옳든 그러든 상관없고 전쟁을 끝내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들인 돈 회수하는 게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자까지. 근데 젤렌스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하면 예. 그건 진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면 실각해요. 영토도 뺏기고 예. 보상도 못 받고 광물도 미국에 내줘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안전보장도 서로 못 생각이 받고.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왜 갔냐는 거죠. 젤렌스키는.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정상회담을 하면 예. 보통은 한 95%까지는 사전에 준비해 놓고 예. 마지막에 5%만 이제 얘기하고 도장 찍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좀 달라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블랭크 공백으로 내놓은 다음에 지가 가서 이제 자기가 예. 거기서 해결하는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노이도 깨졌잖아요. 내가 가면 나는 협상의 달인이니까 어떤 정상이 와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아도취형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노이도 한번 결렬된 거 경험했잖아요. 예. 근데 하노이하고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하노이는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화기애애하고 하다가 들어가서 본협상에서 깨졌거든요. 예. 근데 이건 본협상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죠. 예. 사전에 의제라도 조율하고 적어도 아무리 트럼프 방식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은 합의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인사하다가 서로 싸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젤렌스키 둘 다요? 아니면 트럼프 쪽? 제가 보기엔 이제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와 벤스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거꾸로 봐요. 젤렌스키 함정. 젤렌스키 함정이에요. 그럼 젤렌스키가 이게 예를 들면 그 장면 보면은 우크라이나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막 고개 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사도 몰랐던 거죠. 우크라이나 대사가 고개 숙였다는 얘기는 예. 아 이거 아닌데 그렇죠. 내가 준비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 젤렌스키는 배우 출신이거든요. 코미디언. 그러네. 연기를 잘한다. 자 이번 그림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벤스하고 트럼프는 아주 나쁜 이미지잖아요. 전 세계. 전 세계 아주 힘들고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예. 무슨 아주 구박하고 밥도 안 주고 쫓아내고. 너 물에 감사하다고 이러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가서 젤렌스키는 환영받고 껴안고 뭐 아주 뭐 영국 총리 뭐 마크롱하고 이렇게 이러고 젤렌스키하고 벤스는 아주 야비하고 예. 아주 제국주의적 속성 이런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우크라이나에서 폭등해요. 지금. 예. 젤렌스키 지지율이 전쟁 전에 23%였거든요. 예. 전쟁 시작하고 나서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떨어졌다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예. 본 게임에 들어가서 깨졌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예. 인사할 때 서로 싸웠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예. 지금 다시 나오잖아요.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한테 감사해? 광물 협정 할 거야? 예. 그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야죠. 왜 이제 돌아와서 그래요? 그러면은 박사님,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 카메라가 자기와 트럼프 대통령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감정을 좀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과 충돌을 만들었다. 아니 젤렌스키도 아무리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대통령인데 예. 감정을 통제를 못해서 지금 전 세계 카메라가 오는데 승기려고 오겠습니까? 냈다면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 결과적으로 보세요. 예. 나쁜 이미지와 좋은 이미지로 나눠보면 예. 어디예요? 젤렌스키 불쌍하고 약하고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예. 젤렌스키
트럼프하고 벤스는 아주 거만하고 야비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야비하고. 예. 아니 그러면 젤렌스키의 노림수 그런 의도된 충돌을 만들어서 본인을 이제 약자로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휴전하면 젤렌스키는 실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예. 광물 뺏기고 예. 지금 트럼프의 정전 방안은 이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럼 푸틴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안전보장도 안 해주고. 안전보장도 안 해주는 거죠. 안전보장 안 해줘? 안전보장은 뭐냐? 우리가 광물협정하는 게 그게 안전보장이야. 그다음 이 상태에서 끝내는 거야. 예. 그럼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광물협정. 예.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광물 뭐 어마어마하게 뺏겨요. 나토 가입도 안 돼. 그리고 나토 가입은 뭐 꿈도 못 꿔. 그럼 돌아가면 젤렌스키 뭐가 되죠? 실각. 돌 맞죠. 돌 맞죠.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해는 하죠.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온 젤렌스키와 가서 당당하게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온 젤렌스키와 아니 하늘과 땅 차이죠. 결과가 똑같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러면 끝까지 가야죠. 오자마자 고맙다. 이제 광물협정 한다. 예.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정권 바꾸는 어쩌나 하다가 이제는 광물협정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예. 트럼프의 목적은 광물협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큰 그림들 그려놨잖아요. 양쪽이. 그 큰 방향 그대로 갈 거란 말씀이세요? 지금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예산에 예.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해외에서 의존하거든요. 예. 그중에 절반가량이 미국인데 예. 미국이 다 알짜배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 스타링크만 끊어도 지금 통신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외에 모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정밀, 전자, 정보, 정찰, 감시 이건 미국이 다 주고 있어요. 나토는 그거 못 줘요. 이거 끊어버리면 전쟁이 그냥 급격히 뒤집어져요. 뚫려요 전선이 아예. 예. 나토는 감당이 안 되고 예. 아예 끼우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푸틴이 맘먹으면. 예. 아니 박사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보면 톤이 좀 낮아지니까 계속 높아지잖아요. 젤렌스키 정권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국가안보본장관이 나와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삽질하는 거죠. 그래요? 내정 간섭이잖아요. 내정 간섭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을 바꾼다는 말 저렇게 함부로 해요?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수렁으로 가는 거죠. 나쁜 놈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트럼프는 광물협정 할 수 있어? 예, 지금 톤이 약해져요 조금씩.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예, 돈 받아내는 거예요. 전쟁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예, 누가 이기든 상관없고 빨리 끝내고 돈 받고 이자까지 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를 이제 푸틴과의 어떤 프렌드십을 형성하면 근데 중국 때리는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박사님 젤렌스키는 박사님 말씀대로면 저 워싱턴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쪽에서 스며시 웃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가서 네. 얼마나 환대를 받았어요. 유럽은 너의 편이다. 뭐 그렇죠. 전적으로 지지받았잖아요. 예. 왜냐 유럽도 싫거든요. 트럼프 방식은. 왜냐하면 예, 미국은 대서양을 건너 있으니까 내전쟁 아니하거든요. 예, 근데 유럽은 내전쟁이거든요. 내전쟁이죠. 유럽에서. 왜냐 푸틴이 이긴 형태로 끝나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푸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푸틴이 상처받는 종전을 원하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못 이기더라도. 근데 트럼프 방식은 푸틴이 이기는 방식이거든요. 그 유럽은 젤렌스키에 동의하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 트럼프하고 벤스하고 2대1로 젤렌스키 구박해가지고 밥도 안 먹이고 내쫓았잖아요. 얼마나 아니 네. 손님 불러놓고 밥도 않고 내쫓고 욕하고 보내고 얼마나 거만하게 그리고 보여요. 너 정권도 바꿀 수도 있어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그렇게 세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뭔가 내가 말렸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트럼프는 아는 것 같아요. 벤스는 모르는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예. 옆에서는 뭐 정권 바꿔놨잖아. 저거 다 역사에 남아요. 예.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트럼프는 지금 오늘 얘기 보면은 광물협정 살아있다. 광물협정 주변에서 안 한다 뭐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예. 트럼프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돈. 돈이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좀 말렸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건 수도 관심 있다. 없어요. 트럼프는 돈만 결과적으로 돈만 받으면 돼요. 전 세계에 욕 먹고 네, 말고 아무 하는 상관없어요. 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유럽에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제 스타 키어머
저 영국 총리가 뭐 환대를 했어요. 예.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끼리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젤렌스키한테 아이 그래도 미국이랑 잘해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젤렌스키 현실의 문제입니까? 현실인 거죠. 젤렌스키도 그거 알죠. 예.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지만 야 근데 이거 아니야. 빨리 다시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미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미국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나토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토가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예. 그러나 다시 미국에 가서 사과하고 아하. 광물협정 맺어 이 얘기예요. 겉으로는 이제 젤렌스키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트럼프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은 불행하게도 트럼프 방식으로 할 거예요. 트럼프 방식은 뭐냐면 지금 영토 푸틴이 원하는 푸틴은 지금 휴전하고 싶거든요. 예 러시아 힘들어요. 그렇겠죠. 계속해서 지금 뭐 러시아 경제가 3~4% 성장한다 뭐 그러지만 전시 경제고 오죽하면 이 국방부 장관이 그 경제학자겠어요. 예. 군인이 아니에요. 전시 경제. 예. 그다음에 돈이 막 풀리니까 전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0%가 넘어요. 예. 우리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가 20% 넘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푸틴이 원하는 건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가 영토도 포기해야 돼요. 나토 가입은 꿈도 못 꿔요. 미국이 무슨 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전 보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광물의 50% 줘요. 그러면 젤렌스키는 이 상태에서도 휴전 협상 할 수밖에 없다. 현실상. 그게 냉혹한 국제 정치입니다. 아. 미국이 밀어붙이면 거기 좀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예. 뭐 영토 조금 뭐 주고받고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 트럼프는 푸틴이 원하는 방안을 주고 젤렌스키는 약자니까 예. 트럼프는 강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자한테. 약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릎 꿇게 하는 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예. 아주 비굴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토하고 젤렌스키는 그럼 니네 없어도 돼 우리끼리 할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걸 아는구나. 그럼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지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다른 화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젤렌스키는 지금 물론 젤렌스키도 애국심이 있겠죠.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 자존심도 있지만 자기 정치적 이해득실로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실각하거든요. 지금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도 젤렌스키가 해임했어요. 잘 싸우는 예. 사람을. 또 잘루즈니는 지지도가 90%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투명도가 신뢰도가. 근데 지금 젤렌스키가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가장 최근이 한 50%까지 떨어졌다가 한 60%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하고 싸우면서. 알겠습니다. 트럼프하고 싸우면서.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러시아가 전범이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범이고 불법적으로 주권 국가를 침략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편을 드는 듯한 이 모양이 보여지는 건 하나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트럼프는 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이렇게 밀착하려는 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도 있죠. 이건 뒷골 땡기는 얘기인데 우리나라한테. 예,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예. 밀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쟁 관계예요. 사이 안 좋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연해주 같은 경우도 원래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넘겨준 거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이제 고구려 땅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푸틴을 트럼프가 끌어당기면 예. 자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돼요. 아. 그다음 지금 북러 밀착해서 김정은이 입만 열면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보고. 예. 근데 트럼프 푸틴이 협력 관계가 생기면 김정은도 뒷골 땡기죠. 이제 이거 아닌데 내가 짝사랑한 형인데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러면 북미 미북 협상에서도 트럼프는 푸틴의 협력을 견인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저 러시아와 밀착해서 그걸 통해서 그 레버리지로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한다 이런 생각하고 일단은 목표는 러우 전쟁의 조기 정전이에요. 예. 그러나 그 풍선 효과로 예. 중국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북미 미북 협상에서의 협력 견인, 예. 압박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자 조선일보 헤드가 일면 탑이 이거예요, 박사님. 트럼프의 러시아 피벗, 다음은 미북 밀착 우려. 이 얘기는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미북이 밀착할 수도 있다. 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트럼프한테는 예.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 얼마든지 젤렌스키를 만들 수 있고 제2의 자기의 이익이 되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관계없이 예. 대한민국이 트럼프 이 주판할 계산기에서 어떤 계산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계산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일단 지금 미국의 모든 목표는 예. 한 놈만 팬다예요. 어. 그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예. 오바마 때 피보트 아시아로 간다. 예. 이 아시아의 개념이 인도태평양으로 넓어진 게 트럼프 때예요. 예. 최초로. 예. 바이든도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거부했지만 중국 때리긴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에 들어와서는 중국 때리기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럼 중국 때리기 하는데 경제적으로만 때립니까? 안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에 붙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지금 예. 전진 배치돼 있잖아요. 음흠. 그럼 엄청난 비수가 되죠. 일본은 섬이에요. 예. 그럼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 때리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오죽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예. 주한미군 줄인다 어쩐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에서 못 줄여. 그래서 지금 합의해서 28,500명 밑으로 못 줄이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만큼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조선업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트럼프가 입만 열면 조선업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제 군함수 경쟁이 그럼요.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핵은 없지만 세계 국방력 5위예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트럼프한테는 그냥 집신짝이 아닌 거죠. 필요한 그래요? 거죠. 다행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쁘지 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뻐야 돼요. 트럼프의 아니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나 이쁘다고 그러면 뭐라고 안 하지. 뭐 매력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쁘면 예. 차 한잔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저 오늘 자 조선일보의 저 걱정대로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패싱될 걱정은 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패싱은 될 가능성이 높죠. 아 높아요 또? 예. 왜냐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지휘부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건 뭐 그런데 네. 뭐, 두 번째 예. 곧 생기겠죠 뭐. 김정은이 우리를 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예. 적국이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권 때 운전자로는 안 통해요.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 해봤는데 트럼프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권이 별거 못했는데 예. 나 빨리 하고 싶어? 김정은이랑 지집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형식은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는 뭘 준비해야 돼요? 구조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용이 이제 예. 협상의 내용이 우리가 싫어하는 소위 이제 북한 핵을 인정하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 저 박사님 한 번 더 모시고 미북 협상이 만약에 생길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짚어보도록 하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